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거울 보기가 두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누가 뭐래도 솔직히 말하면 늙는 게 무섭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고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꾸민다고. 주변에서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이 묘합니다. 나도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립스틱 하나 바르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새 옷 하나 사는 것도 괜히 죄책감이 듭니다. 그렇다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정말 외모는 포기해야 하는 걸까? 꾸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된 건가? 거울 앞에서 한숨 나오는 이 마음, 나만 그런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60대, 70대, 80대 모든 여성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민망해서, 혹은 나만 유난 떠는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를요. 나이 들어도 외모를 가꿔도 되는 이유. 아니, 나이 들수록 더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 게 단순히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마음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왜 거울 앞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거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지를요. 더 중요한 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인생이 달라진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게 무서울 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도 빗질 한 번 안 한 날이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뭐하러 신경 쓰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합니다. 뭔가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것 같고 하루가 엉망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들지요. 거울을 보기도 싫고 누가 갑자기 찾아올까봐 괜히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집안일을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예전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젊었을 때는 집에만 있어도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별일 없는 평일에도 그랬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크림 바르고 머리 빗고 편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골라 입었습니다.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였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외출할 일이 없으면 대충 입고 거울도 잘 안 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오늘 하루만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귀찮아서, 어차피 집에만 있을 건데 하면서 대충 넘어갔지요. 그런데 그 하루만이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을 고르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잘 입던 옷들은 이제 어색하고 색깔도 화려해 보이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 사자니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이제 그럴 나이도 아닌데, 젊은 사람도 아닌데, 튀면 우스워 보여. 결국 무난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표정,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립스틱이라도 바를까 싶어 화장대 서랍을 열었지만 손이 멈춥니다. 오래전에 사두었던 립스틱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습니다. 언제 샀던 건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와서 뭘 꾸민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랍을 도로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외출했는데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어디 아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무너져 내립니다. 친구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훨씬 생기 있어 보입니다. 머리도 단정하고 옷도 깔끔하고 표정도 밝습니다. 특별히 화려하게 꾸민 것도 아닌데 뭔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자신을 꾸미고 돌보고 있었다는 걸.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거울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더 유심히, 더 냉정하게 내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지요. 주름도 보이고, 처진 살도 보이고, 흰 머리도 보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울이 보여주는 건 정말 나일까? 아니면 내가 나를 포기한 모습일까? 머리를 단정히 빗지 않은 날, 옷을 대충 입은 날, 거울을 피한 날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모습은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부가 처지고 머리가 희끗해지는 것도 막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생기 없는 표정, 지쳐 보이는 눈빛,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했다는 것. 그것이 거울 앞에서 무너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젊음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가꾸는 일상의 작은 의식들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빗질 한 번, 옷 한 벌 고르는 일, 립스틱 한 번 바르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나를 놓아버렸구나.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울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 그것은 사실 좋은 신호입니다. 아직 나를 돌아볼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음이 완전히 무뎌졌다면 거울 앞에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을 겁니다. 무너지는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천천히 빗어보세요.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나를 돌보는 마음으로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히 머리를 정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정성껏 돌보고 가꾸고 있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하는 작은 선언입니다. 크림을 바르는 것도, 옷을 고르는 것도, 립스틱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것. 그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그 존엄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우울한데 무슨 화장을 하냐고요? 바로 그래서 화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본은 욕심, 행동을 따라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꾸미지, 우울할 때 어떻게 꾸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울할 때일수록 더 꾸며야 합니다.
세수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 됩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순간 마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아침 기분이 무척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았죠.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한번 발라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면서 마음도 따라서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오늘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기분이 좋아서 꾸민 게 아니었습니다. 꾸미니까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행동이 감정을 이끄는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편해야 외모를 가꾸지. 마음이 무거운데 어떻게 꾸며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무거울 때일수록 외모를 가꾸는 게 더 필요합니다. 우울할 때, 무기력할 때, 세상이 무겁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거울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머리를 빗고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깔끔한 옷을 입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줍니다. 외모를 가꾸면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젊은 사람도 아닌데 이 나이에 꾸미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불안하다고요. 허영스럽게 보일까봐, 나이 망각했다는 소리 들을까봐 두렵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편치 않은 건 뭘까요? 외모를 가꿀 때일까요? 아니면 가꾸지 않을 때일까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아무렇게나 입고 거울을 피할 때, 그때가 정말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누가 갑자기 찾아올까봐 불안하고 거울 보기도 싫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당당히 섰을 때, 그때가 마음이 편합니다. 누가 찾아와도 괜찮고 밖에 나가도 자신 있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기분이 듭니다. 외모를 가꾸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가꾸지 않는 게 불편한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불편함에 익숙해져 버렸을 뿐입니다. 이 나이에 뭘 꾸며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외모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그냥 무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 말입니다. 그 압력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외모를 가꾸는 건 나이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20살에도 50살에도 70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온 나를, 이렇게 많은 세월을 견뎌온 나를 말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자존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나이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 보세요. 머리를 천천히 빗고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어보세요. 립스틱이 있다면 한번 발라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꾸미는 게 아닙니다. 꾸미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행동이 감정을 이끕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순간 마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울했던 기분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외모를 가꾸는 진짜 이유입니다. 예뻐 보이려고가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은 어떤 나이에도 당신을 아름답게 가꿀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은 단 3초 만에 상대를 판단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만난 3초,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외모가 단정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정돈된 옷차림, 환한 표정.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무기력한 표정을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직접적으로 느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느 날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갔을 때와 다른 날 대충 입고 나갔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다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귀찮아서 머리도 대충 묶고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나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건을 건네는 태도가 무척 무심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그런데 다음 주 약속이 있어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같은 마트에 갔습니다. 머리도 빗고 립스틱도 바르고 깔끔한 옷을 입었지요. 같은 계산대, 같은 직원이었는데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친절하게 물건을 챙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만큼 나를 대한다는 것을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단정한 외모는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헝클어진 모습은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당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대충 입고 나가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단정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자기 관리도 못하나라는 시선을 받습니다. 반대로 단정하게 꾸미면 저 나이에도 저렇게 관리하시네라는 존경의 시선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정한 외모는 당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증상을 말해도 단정한 사람과 헝클어진 사람을 의사가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관공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건 차별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단정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초두 효과입니다.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외모를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회는 노인을 쉽게 무시합니다. 하지만 단정하고 당당한 노인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존엄함 때문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당신의 모습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당신을 단정하게 가꾸세요.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당당히 서세요. 그 모습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세상도 당신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초두 효과 첫 3초. 그 3초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밝은 표정. 그 세 가지가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신을 단정하게 가꾸세요.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외모가 곧 건강입니다. 외시들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얼굴색을 본다고 하지요. 외모는 건강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얼굴을 살피는 일. 그 차례가 순서이고 진단의 시작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외모를 가꾸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밖으로 나가면 걷게 되고 걷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외모와 건강은 이렇게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의 상태를 직감적으로 압니다. 얼굴이 부었는지, 안색이 어두운지, 눈빛이 흐린지. 거울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얼굴을 오장육부의 지도라고 말합니다. 이마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고, 볼은 폐와 연결되어 있고, 턱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얼굴색이 어두우면 몸 어딘가가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면 몸속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건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살피는 것. 그게 바로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부어있고 눈 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잤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뭔가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을 관찰했더니 계속 그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거울을 보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쳤을 겁니다. 외모를 신경 쓴다는 건 결국 건강을 신경 쓴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거울 보기를 꺼립니다. 주름이 보이기 싫어서, 늙은 모습이 싫어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울을 피하면 건강도 함께 놓치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외모를 가꾸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를 가꾸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옷을 사러 가고, 미용실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걷다 보면 햇볕을 쬐게 되고, 바람을 맞게 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외모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만 있게 됩니다. 밖에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고, 걷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몸은 점점 굳어지고, 근육은 약해지고, 순환은 나빠집니다. 그러면 건강도 함께 나빠집니다. 외모와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건강을 가꾸는 일이고, 외모를 포기하는 건 건강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어느 요양병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어르신들은 건강도 좋고 오래 사십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관찰해보면 매일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는 어르신들이 훨씬 건강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모를 포기하고 잠옷만 입고
거울도 보지 않는 어르신들은 건강이 빠르게 나빠진다고 하지요. 왜 그럴까요? 외모를 가꾸는 행위 자체가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가 몸을 움직이게 하고 몸이 움직이면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외모를 포기하면 삶에 대한 의지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러면 몸도 따라서 약해지는 겁니다.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닙니다.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밝은 얼굴, 단정한 옷차림, 반듯한 자세. 이 모든 것이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외모를 가꾸는 것을 허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안색은 어떤가요? 눈빛은 밝은가요? 표정은 편안한가요? 당신의 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외모가 곧 건강입니다. 당신을 가꾸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서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세요. 그리고 당신을 단정하게 가꾸세요. 그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 5번째, 품격은 비싼 옷이 아니라 옷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꼭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명품 아닌 옷이라도 다람질이 되어 있고 오래된 신발이라도 깨끗하게 닦여 있으면 그것이 품격이 됩니다. 진짜 귀티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매일 옷을 정갈하게 입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작은 습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 그게 사람을 고귀하게 보이게 합니다. 길을 걷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옷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면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옷에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고 신발은 오래되었지만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렸고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저분 뭔가 다르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분은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품격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옷은 명품인데 구겨져 있고 신발은 비싼데 더러워져 있고 자세는 구부정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옷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 옷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이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평범한 옷이라도 정성껏 다림질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그게 품격이 됩니다. 귀티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옷으로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화려함보다 정갈함이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옷, 반듯한 자세, 단정한 머리. 이런 것들이 진짜 품격을 만듭니다. 어느 백화점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품을 사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비싼 옷을 사도 금방 낡아 보이게 입으시고 다른 부류는 평범한 옷도 고급스럽게 입으세요. 그 차이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관리입니다. 옷을 대하는 태도요.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사람과 걸어놓고 먼지를 털어주는 사람.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사람과 벗자마자 닦아두는 사람.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품격의 차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귀티는 큰 돈을 들여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개는 습관.
신발을 벗으면 정리하는 습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품격을 만듭니다. 돈이 없어도 품격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을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가진 게 적을수록 그것을 더 정성껏 관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낡은 신발이라도 반짝반짝 닦아 신으면 그게 품격입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갈하게 사는 것, 단정하게 꾸미는 것,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당신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은 줄어듭니다. 건강도 재산도 기회도 점점 줄어들지요. 하지만 품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한평생 자신을 정갈하게 가꿔온 사람에게서 풍기는 품격.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옷을 입기 전에 다림질을 해보세요. 신발을 벗으면 닦아보세요. 거울 앞에서 자세를 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고귀할 수 있습니다. 정갈한 옷차림, 반듯한 자세, 깨끗한 신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귀티는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대하는 태도, 물건을 대하는 태도, 하루하루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입는 옷 한 벌, 신는 신발 한 켤레가 당신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정성껏 대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 자신을 정성껏 대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 6번째, 표정은 얼굴의 운명을 바꿉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미소를 지으면 5살은 어려 보인다고 합니다. 입꼬리 하나가 주름보다 강한 리프팅이 되어가지요. 매일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으로 웃고, 입으로 웃고, 마음으로 웃는 겁니다. 그 미소가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인생의 온도를 바꿉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지? 웃지 않은 얼굴은 무표정해 보입니다. 아니, 무표정을 넘어서 인상이 굳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본인은 그냥 평범한 표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데 거울 속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일까요? 그건 표정 근육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웃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얼굴 근육이 아래로 처지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빛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상이 어두워집니다. 어느 날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화난 얼굴이에요? 전혀 화난 게 아니었는데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깜짝 놀라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인상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썹은 찌푸려져 있고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가 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얼굴이 됐지? 생각해보니 오랫동안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일도 없었고 웃는 연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던 겁니다.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웃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라도 웃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고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주름인데도 웃으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웃으면 젊어 보였습니다. 표정이 얼굴을 바꾸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웃으면 얼굴 근육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리프팅 효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무표정하거나 찡그리면 얼굴 근육이 아래로 처지면서 더 늙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도 말합니다. 제일 좋은 리프팅은 미소입니다. 비싼 시술을 받는 것보다 매일 웃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지요. 게다가 웃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무표정한 얼굴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지만 밝은 표정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물건을 고르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밝은 표정을 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먼저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표정 하나가 사람들의 반응을 바꾼 겁니다. 표정은 말보다 강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도 무표정하게 말하면 차갑게 들립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어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표정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표정이 인상으로 굳어집니다. 저 사람 무섭다, 저 사람 까다롭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밝은 표정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저 어르신 참 좋아 보인다, 저렇게 나이 드시고 싶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표정은 선택입니다. 타고난 얼굴은 바꿀 수 없지만 표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름은 어쩔 수 없지만 입꼬리는 올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지만 분위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표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마에 주름을 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근육이 뻣뻣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얼굴이 달라졌다. 같은 주름인데 부드러워 보이고, 같은 나이인데 젊어 보이고, 같은 나이인데 밝아 보입니다. 표정이 얼굴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표정이 마음도 바꾼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표정이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슬플 때 억지로 웃으면 슬픔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화날 때 억지로 웃으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웃는 연습은 단순히 얼굴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위한 겁니다. 인생을 위한 겁니다. 표정은 얼굴의 운명을 바꾸고, 마음의 온도를 바꾸고, 인생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웃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거울 앞에서 혼자서 조용히요. 그 작은 연습이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웃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화장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 7번째, 외모를 돌보는 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나 혼자만 뭘 하러 꾸며 하시겠지만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단정하게 지내는 건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깨끗한 옷, 향긋한 비누 냄새, 정돈된 머리. 그것이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위로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정이 없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하러 씻고 옷 갈아입어?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그래서 잠옷차림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세수도 대충, 머리도 풀어 헤친 채로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 찝찝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소홀히 대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가장 함부로 대합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마음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하루를 보낼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메시지가 쌓이고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 메시지가 쌓이면 자존감이 단단해집니다. 외모를 돌보는 건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기분도 안 좋은데 무슨 화장을 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 후 우울증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모를 돌보는 행위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뇌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가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킨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 혼자 뭐하러 꾸며.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하지만 편하게 산다는 게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옷만 입고 사는 게 편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진짜 편안함은 단정함에서 옵니다. 깨끗하게 씻고 개운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괜찮다고 느낄 때, 그때가 진짜 편안한 겁니다. 혼자 살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가족이 있으면 오늘 왜 그렇게 입고 있어?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는 것.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의 생존 전략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느 독거노인 복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 방문했을 때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잠옷 차림이거나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반대로 혼자 살아도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계시면 마음이 건강하다는 신호라고 하지요. 외모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외모도 건강해 보이고, 마음이 무너지면 외모도 무너져 보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돌보는 건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꾸는 겁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어도 자신을 단정하게 돌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세수하고 크림 바르고 머리를 빗으세요.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당신이 보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외모를 돌보는 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깨끗한 옷 한 벌, 향긋한 비누 냄새, 정돈된 머리.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매일 자신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소중히 대하세요. 그게 자기 존중입니다.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당신을 아름답게 가꿀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나이가 들어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세요. 당신을 단정하게 가꾸세요. 그게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 8번째, 외모를 가꾸는 진짜 이유는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외모를 포기하는 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는 건
나는 아직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존엄의 언어가 됩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건 끝까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80세든 90세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세요. 그 미소가 여러분의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거울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기를 두려워하는지, 왜 외모를 가꾸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고 미소를 짓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사랑한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잃습니다. 하지만 잃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바로 그 존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름이 깊어져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져도 괜찮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빗은 머리, 단정하게 입은 옷, 밝은 미소. 이것들이 나이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어느 90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발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건 나를 위한 거야. 그분은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가족도 자주 오지 않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바르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잊지 않으려고.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나를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나만큼은 나를 잊지 않는 겁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나는 여기 있다고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늙었으니 조용히 지내라. 이제 할 일 없으니 그냥 쉬어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고, 숨쉬고, 느끼고, 존재합니다.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외모를 가꾸는 겁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밝은 미소로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주름도, 흰머리도 모두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 얼굴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세요.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세요. 그게 당신이 당신을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는 작은 의식. 그게 바로 나는 아직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끝까지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거울 앞에 서세요. 당신을 단정하게 가꾸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나이에도 아름다울 자격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세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셨나요? 세수 한 번, 머리 한 번, 옷 한 벌 반듯하게 입어보세요. 그 1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마음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나이듦과 외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망설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용기에 대해서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거울 앞에 서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가꾸세요.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보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신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당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온 당신, 이렇게 많은 세월을 견뎌온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세요. 거울 앞에 서세요. 당신을 단정하게 가꾸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오늘 거울 앞에 서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머리를 빗었어요. 립스틱을 오랜만에 발라봤어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어떤 나이에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